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청약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서울 분양에서 처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부동산 시장 위기의 시작일까요?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기억나시나요? 성북구 보문 1동에 공급됐었던 199세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여기 전용 76제곱미터 분양가가 11억 1,500만원에 책정됐어요. 자, 근데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수가 너무 적어요. 199세대잖아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 이하일 경우에 거래량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을 했다는 거죠. 76타입 11억 1,500만원 분양가가 책정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아파트 밀집 지역도 아니었고 입지에 비해서 좀 너무 과한 분양가가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청약 경쟁률은 놀라웠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44.4대 1이 나왔어요. 74타입 경쟁률 커트라인은요 62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62점이 나왔다는 거는. 자, 이런 세대수의 분양가에 커트라인이 62점이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하지만 계약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자, 이번에 76타입 24가구가 무순위 청약이 나온 거예요. 자, 커트라인이 62점인데 40가구 모집에 24가구가 무순위 접수에 나왔네? 겨우 40%만 계약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62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포기했다고? 물론 추첨자가 60%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높은 커트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상 외의 결과였다는 평가입니다. 자, 두 번째 체크해 볼 곳은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입니다. 1054 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670세대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10억 2,600만원, 84 타입은 10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일단은 입지가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3대 업무 도심권역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인근에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같은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천호역 주변이 거주지로서 좀 더 돋보일 것이다. 이것을 예상한다면은 좀 나쁘지 않은 분양이라고 봐도 되는데 문제는 분양가, 특히 84 타입 분양가가 굉장히 쌌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여기 59 타입은 저희가 이제 멤버십에서도 좀 추천을 드렸는데 84 타입은 자, 차라리 14억 2천대면은 좀 더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을 찾으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청약 경쟁률은 깜짝 놀랄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경쟁률 46대 1이 나왔어요. 84A 타입 14억대 분양가를 책정했던 84A 타입 커트라인은 60점으로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하지만 11월 11일 무순위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분양에서 수요를 못 찾으면 시행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그런데 무순위 청약도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규제 지역이면은 이제 청약홈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의무화가 되는데 비규제 지역은 청약홈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데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순위 접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접수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선착순 분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선착순 분양으로 바로 들어간다? 흥행에 참패했구나. 보통 초기 계약률이 한 30% 미만일 때 선착순 분양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더샵 같은 경우는 이제 무순위 청약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청약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에서 나온 무순위 접수 물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27가구입니다. 59 타입은 없었고 84 타입만 27가구 나왔어요. 자, 근데 얘가 60가구 선발이었단 말입니다. 60가구의 45%가 수요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요즘 청약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수십 대 1 경쟁률을 뚫고도 계약 폭이 속출, 경쟁률은 아무 의미 없더라.
생각보다 찔러보기 청약이 꽤 많다는 거죠. 자, 요즘 청약은요, 이렇게 계약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당첨자 외에도 예비 당첨자 5배수를 선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포기가 소출하네. 특히 단지 규모가 작을수록 경쟁률이 더욱더 의미가 없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분양 결과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분양가가 적정한가. 그래서 적정 기준은 무엇으로 보냐면 주변 시세 대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사는요, 굉장히 교묘하게 딱 주변 시세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해요. 왜냐면 주변 시세 대비 비싸면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시세 수준의 분양가가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여져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에요. 주변 시세와 비슷해도 상승 추세면 완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높은 분양가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 저희가 이제 2주마다 전해드리는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세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15일간 랜드마크 단지들의 호가 변화 봤더니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죠. 뭐 적게는 1,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초고가 아파트부터 중저가 아파트까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세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란 게, 야, 지금 시세가 낮아지고 있어요. 자, 이거 시세 딱 이번 달까지만 낮아지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시세가 떨어지고 있네,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다, 추가 하락 기대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세에 맞게 책정한 분양가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 조짐이 나타날 때, 하락할 조짐이 나타날 때 제일 먼저 청약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 위태위태한 분양이 좀 보여요. 철산자이 브리에르, 그리고 이문 아이파크 자이. 이문 아이파크 자이도 1단지, 2단지, 3단지 좀 상황이 다른데, 특히 3단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입지에 높은 분양가를 측정한 단지, 여기서 말하는 애매한 입지는요, 역과의 거리예요. 역과의 거리가 가깝더라도 분양가가 좀 높은 편이고, 또한 세대수가 작으면 좀 위험한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무순인 접수에 나올 굵직한 분양들도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부동산 시장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청약 경쟁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약 경쟁률은요, 하루아침에 떨어지지 않아요. 뭐 얘가 갑자기 뭐 수십 대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미달이 나타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나타난다? 청약 경쟁률이 줄어드는 것보다 계약률이 줄어들면서부터 청약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약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수십대의 경쟁률이 무색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대폭락의 전조일까?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냐? 왜냐면은 일단 청약자들의 생각이 좀 고민이 많이 깊어지는 이유는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급등한 분양가 때문에 이게 결정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측정됐을 경우에 수요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공급됐었던 동탄 지역의 후보냐 경쟁률이 3자릿수가 나온 경우도 있었고, 이 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검단 1단계에서 공급됐던 5억 중후반에 공급되는 아파트 수십 대일 경쟁률로 완판이 됐고요. 얘는 무순이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올해 초처럼 뭐 둔촌주공, 뭐 주변 시세 대비 65%에 공급됐던 둔촌주공의 1순위가 뭐 미달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약시장에 옥석 가리기가 나타난 것이다. 자, 그럼 이것으로 시행사들이 분양가를 낮출까요? 지금 약간 수요가 줄어드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근데 시행사들은요, 이제 시행사들이 분양 성공의 기준은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달라요. 청약 경쟁률 뭐 수십 대 1이 나오고 계약률 한 번에 그냥 딱 완판돼가지고 뭐 배너 큼직하게 걸어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최대한 비싸게 측정해서 입주 전에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무순위 접수까지 가서, 아니 선착순 분양까지 가서 완판되는 게 자기네들의 이익에
극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사가 분양가를 낮출 정도까지 가려면요, 시장이 더 안 좋아져야 돼요. 무순위 접수까지 안 나올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아까 무순위 접수가 안 나올 분위기가 뭐죠? 계약률, 초기 계약률이 30% 미만이어야 돼요. 그럼 바로 선착순 분양으로 가거든요. 그런 단지가 한두 개만 나오면 일단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분양가 높게 책정 못하겠다. 그래야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억을 버는 이사 전략 아시나요? 저희 신간서적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지금도 남아있는 이사 전략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순간의 선택으로 바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신간서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